안부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앞으로 안부 시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안부 시인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검색을 안부 시인 하시면 다 나와요, 제가. 여러분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제가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북콘서트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역 이름이 뭐죠? 군산시 군산이에요. 군산. 혹시 군산에서 사는 내가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오! 딴짓하면 안 돼요. 아시죠? 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떠도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떴니 가만이었어요. 웃기죠? 근데 저는 늘 뜨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눈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도 만나는데 보통 북콘서트는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선물이라는 책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한테 왜 나누고자 하는지 그런 마음을 시치료 전문가 입장에서 임상적인 걸로 그러니까 제가 시치료를 통해서 치유되고 위로받았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픔이나 또 어려움, 고통 그리고 그 통증들의 모든 것들이 노을빛으로 치유가 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조용한 위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당신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한때 제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때가 있어요. 12년 전이겠죠. 그죠? 그래서 없는 게 너무 많았고 부족했고 그래서 너무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컸고 그리고 또 상실에 대한 아픔도 되게 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커다란 전지에다가 갖고 싶은 걸 다 써보자고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써보자.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 전지가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왜냐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아. 갖고 싶은 게 많아. 나는 부족해. 결핍됐어. 라고 느끼기는 해. 늘. 그런데 막상 내가 뭘 갖고 싶지? 뭘 하고 싶지? 라고 생각을 하려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전지를 한 달 내내 벽에다 붙여놓고 생각날 때마다 썼어요. 갖고 싶은 거. 근데 명품백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죠. 남자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써봤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낱말도 써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썼더니 그 전지가 가득 찼어요. 근데 그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가방도 집에 있어야 되고 옷도 하나만 입어야 돼. 그런데 옷 종류도 많잖아요. 이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집에 옷장에 보면 많잖아요. 근데 나갈 때는 2개, 3개 입고 가면 욕하죠. 하나 입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갖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싶어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지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것은 좀 미뤄도 괜찮겠어. 이것은 뒤에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지워 나가다가 3가지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3가지. 힌트 뭘까요? 나와 있는데. 시, 사람, 사랑입니다. 이 3개를 가지고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완성해 가자, 만들어 가자라는 방향성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도 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순간 그곳에 내가 있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그 순간 그곳에 내가 있었다를 단 2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내가 있었다. 지연아, 네가 제일 젊은 피야. 맞춰야 돼.
그곳에 내가 있었다. 이곳인데 있어? 있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틀리면 누가 틀린다 뭐라 하나요? 없어요. 감점 없어요.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우리 대학교 때 친구인가? 맞죠? 웬일이야. 어떻게 왔대? 아니 고등학교 친구야. 헷갈렸어 지금. 자, 그 순간 그곳에 내가 있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이응 시옷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순간은 때예요. 때. 시간. 그리고 그곳에는 장소예요. 장소. 맞죠? 그리고 내가 있었다. 나는 주인공,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만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응 시옷. 뭘까요? 이래도 안 나오네. 대답을 해야겠어요, 제가. 여러분, 머리를 좀 굴려주셔야 돼요. 자, 이응 시옷, 그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이제 아셨죠? 아무 반응이 없는 우리 선배님 뭐죠?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주인공인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책을 3권 냈어요. 색깔 막 깔맞춤이죠? 색깔도 이뻐요. 오직 엄마, 안부, 그리고 선물. 이 3가지를 가지고 오늘 책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제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 후에는 지금 모습이에요, 제가. 근데 16년 전에 제가 전주에서 결혼을 하고 저희 아들이 돌이 좀 지났을 때 이쪽으로 군산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군산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군산에서 10년 아니고 한 8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해서 지금은 다른 곳에 있는데 다시 돌아온 것이 지금 1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귀엽죠? 저랑 이렇게 놀았습니다. 물놀이 하면서 참 행복했고 좋았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 16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누굴까요 이게? 저희 아들이에요. 오, 우리 아들 멋있죠? 근데 우리 아들이 제 등치가 좀 크잖아요. 그죠? 많이 큰데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요. 내가 여기 계신 우리 박종삼 선배님을 만났어 봐. 어쩔 뻔했어. 제가 더 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들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아들 옆에 있으니까 제가 어때 보여요?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힘을 붙인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의 존재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치료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걱정, 많은 마음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가지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붙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3순위, 0순위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꽃으로 되게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은 저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꽃을 좋아해요. 맞죠? 시에도 많고 그림으로도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꽃과 함께해요.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은 그 피어서 한때 그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피어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처에 꽃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꽃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엄마의 목소리로 제가 지금도 살고 있어서 제가 저희 엄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가 저 수국 앞에 서 계신데요. 원래 그 어버이날 되면 꽃을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드는 게 너무 아깝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얘기하셔서 저거는 우리 넷째 언니가 사다 준 셋째 언니. 헷갈려 죽겠네. 셋째 언니가 엄마한테 사다 드린 수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창가에 놓고 맨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가서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이 사진으로 남겨놓은 이 사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혹시 엄마, 아버지가 계시다면 순간순간마다 기록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으로든 뭐로든. 그래서 지키는 느티나무 같던 아버지.
누구에게나 호인으로 과묵해야만 했던 사람. 중풍에 지친 몸, 늦가을 낙엽처럼 수분을 잃고 말없이 흔들리던 어느 날, 지팡이와 씨름하며 동구밖까지 옮기던 발걸음, 절뚝이던 그 걸음 하나하나가 기다림의 돌로 쌓였음을, 왔냐? 짧은 말 한마디, 묵직한 기다림과 말없이 흐르는 사랑이 느릿한 강물처럼 오늘까지 흘러온다. 큰 강이 흘러요. 그래서 마주하고 있어도 뭐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원망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고 근다고 해서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남 아버지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삶으로 제가 살아왔었는데 이 시를 쓰고 제가 써놓고 나서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 시집을 정리하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 딸이지.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것만으로도 나에겐 큰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남긴 노을빛은 그리움으로 버티는 힘으로 내 삶을 비추고 있음을, 나는 오늘 그 노을 속에